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심효정 쌤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바이러스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형성평가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대부분 다 잘 푸셨어요. 그래서 어려울 게 없나 싶었긴 했는데 선생님들 댓글로 틀린 문제들은 피드백을 해드렸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겠는 게 있으면 모르는 문제 같은 거나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선생님한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오픈 카카오톡 링크를 올려둘 테니까 혹시 그 카카오톡으로 질문하는 게 더 편하신 학생은 그쪽으로 문의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었던 거에 적용을 좀 해서 오늘은 탐구활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탐구활동 가서 오늘 모의활동. 박테리오파즈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박테리오파즈가 뭔지 얘기했었어요. 박테리오파즈의 정체는 뭐죠? 네, 얘 정체 자체가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박테리오는 박테리아가 아닙니다. 박테리아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정체는 바이러스. 박테리오라고 하니까 박테리아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박테리아는 세균이죠. 자,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바이러스 중에서도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박테리오파지를 만들어보는 그런 탐구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만드는 거는요, 집에서 각자 한번 만들어 보실 거예요. 이거를 학교에 와가지고 같이 만들어보고 수행평가로 넣을까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만들어 보시면 돼요. 네, 만들어 보시고요. 혹시 만들지 않더라도 이거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구조를 만드는 이유가요. 바이러스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당연히 그 구조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간단히 같이 볼 거예요. 모의 실험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자, 박테리오파지 모형을 만들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박테리오파지 전기도를요, 실선에 따라서 가위로 오를 거예요. 그래서 정 12면체가 되도록 점선을 따라 접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빨간 색깔 모루를 꼬아서 이렇게 만든대요. 그걸 다시 꼬아 놓은 거 두 가닥이네요? 왜 두 가닥 했을까? 두 가닥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한 가닥으로 합쳐서 그거를 다시 나선형으로 감은 다음에 이 안에 집어넣어 준대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도 붙여준다고 합니다. 자,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을.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건지 사진으로 보면 잘 모르겠으니까 동영상으로 좀 같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박테리오파지 모형을 만들고 이를 자, 선생님보다 이용하여 예쁜 분이 바이러스의 나오셔가지고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실험을 하시죠. 자, 이걸 잘 보세요. 빨간색 모루 두 개를 꼬아서 한 줄로 만들고 그걸 나선 모양으로 만든대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두 겹이니까 이중이고 나선이네요. 이중 나선 구조네요. 자, 요 이중 나선 구조를 요 안에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아까 정 20면체 머리에다가 붙여서 모형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박테리오파지가 이렇게 생겼대요.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결과물 정리 첫 번째 보세요. 자, 방금 나왔던 내용을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결과물 정리해서 요거. 자, 이거 좀 볼게요, 얘들아. 여기 보시면 그 나선 모양의 빨간색 모루는 이중으로 두 가닥으로 해가지고 나선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이중 나선 구조죠. 이거 뭐냐? 했더니 DNA예요, DNA. DNA를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20면체 안에다가 쏙 집어넣었죠. 이거 실제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랑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박테리오파지의 DNA, 핵산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껍질은요, 아마 박테리오파지의 껍질이니까, 바이러스의 껍질이니까 단백질 껍질을 나타낸 거겠죠. 그리고 단백질 껍질이 변형되어서 아래쪽으로 길쭉하게 생긴 이 꼬리, 이것까지 나타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위가 뭘 뜻하는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뭐가 더 중요할까요? 네, 핵산이랑 단백질 껍질 중요하겠죠. 핵산은 유전 현상에 관여하는 거니까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교과서로 가세요. 교과서 21쪽 결과 요거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21쪽의 결과랑 정리 빈칸 채우는 거는 지금 다 적을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방금 얘기했네요. 이거 했으니까 여러분 다 적을 수 있을 거예요. 다 적어보실래요? 같이 적을까요? 네, 적어봅시다. 자, 적을까요? 여기다가 정 20면체는 뭘 뜻하는가? 단백질 껍질이래요. 정 20면체는 단백질 껍질을 의미합니다. 따로 안 되네요. 네. 쓰셨나요? 그 다음에 나선 모양의 빨간색 모루는 뭘 의미하죠? 근데 이중 나선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핵산을 뜻해요. 핵산 중에서도 얘는 그럼 DNA로 되어 있나 봐요. 그죠? 두 가닥 DNA겠죠. 요거 아까 나선 모양 빨간 모루가 한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다라고 한번 메모해 놓을게요. 그리고 6개의 철사 다리는 뭘 뜻한다고? 바이러스의 꼬리를 뜻하겠네요. 자,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요거 단백질이랑 핵산 들어있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 2번으로 내려갈게요. 자신이 만든 모형을 이용해서 박테리오파지 구조를 설명해보자. 방금 선생님 설명 다 했어. 그거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만들었다고 치고 나중에 만들어 보세요. 그 교과서에 있는 걸로. 얘기해볼까요? 자, 박테리오파지는 그러면 박테리오파지는요. 정 20면체 단백질 몇 면체인지 외울 필요까지 없어요, 얘들아. 그냥 이렇게 생긴 머리랑 꼬리 모양 이루어져 있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모양의 단백질 껍질 있고요. 껍질이 있고요. 그지? 껍질 안에 이중 나선 구조의 DNA가 들어있는 구조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지요. 꼬리 얘기를 안 적었네? 꼬리도 추가해 줄까요? 그렇지, 꼬리 적어주면 좋지. 꼬리는 왜 있을까요? 이왕이면은 얘가 기생할 때 숙주한테 착 잘 달라붙으려고. 그래서 숙주. 숙주라는 건 세균이죠. 박테리아, 숙주, 세포, 표면에 부착하기 위한 꼬리를 가진다 라고 써주시면 완벽한 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정리 갈게요. 정리. 자, 여기 있는 내용 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결과 1번, 2번. 끄은 거 아니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정리 1번, 2번. 다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물론 이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계세요. 학교에서 이거 실험 시간에 할 만큼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정리 1번에 갑니다. 생명현상 특성과 관련해서 박테리오파지와 아메바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 일단 얘네들 정체부터 좀 쓸게요. 자, 박테리오파지는 정체가 뭐예요, 얘들아? 박테리오파지는 정체가? 네,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아메바는 정체가 뭐죠, 얘들아? 아메바는 정체가? 네, 세균이죠. 세균. 아이고, 미안해요. 세균.
자, 그럼 바이러스랑 세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라고 한 거니까 알고 있는 내용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좀 써볼게요. 바이러스랑 세균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 써볼까요? 다 안 써지겠는데? 오른쪽에 빈 공간 많으니까 그냥 옆에다 쓰셔도 돼요. 자, 공통점. 둘 다 공통점은 유전 물질인 DNA를 갖고 있잖아요. 유전 물질인 DNA를 갖고 오셨어요. 핵산. DNA라고 쓰셔도 되고, 공통점은 그 DNA를 갖고 있었어요. 핵산. 됐나요? 그리고 또 있죠? 공통점. 증식이 가능합니다. 증식. 생식이 가능하단 말이죠. 물론 바이러스는 스스로 하진 않아요. 세균은 스스로 증식하지만 세균은 세포 분열하면 딱 2마리 되죠? 그런 식으로 스스로 가능한데 바이러스는 스스로는 못하지만 어쨌든 증식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옆에다가 차이점도 써볼게요. 차이점. 옆에 끌고 나와서 쓰세요. 공간 없으면. 자, 차이점에다 써볼게요. 자, 박테리오파지는요,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아메바는 단세포 생물이니까 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됐지? 그리고 또 있죠. 뭐라고 할까요? 네, 적어볼까요? 아메바는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하고 생물이니까, 그지? 얘는 생물이잖아. 스스로 물질 대사 가능해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질 대사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생식도 가능하죠. 맞죠? 스스로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물질 대사 가능하고요. 스스로 생식과 유전 현상을 가진다. 유전 현상을 나타낸다. 라고 할까요? 자, 그런데 박테리오파지는 어때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죠. 없고 스스로 생식도 안 되죠. 그래서 숙주세포 내에서 효소를 빌려서 물질 대사는 그 숙주세포 내에서 효소를 빌려서 증식을 하는 겁니다. 수를 늘린다. 됐나요, 얘들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꼭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답을 맞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밑에 2번 문제로 갈게요. 우리 앞 시간에 형성평가 시간에 본 것 같지 않아요? 형성평가에 다 어려워가지고 틀린 사람 많던데요. 이거 보너스 문제라서 틀려도 되는 거였어요. 안 가르쳐줬으니까. 맞추신 분도 절반이 됐어요. 거의 한 40% 학생이 맞췄더라고요. 틀린 학생이 더 많긴 한데 그냥 찍은 건가요, 혹시? 네, 잘하셨고요. 어쨌든 그 2반에 준영 학생이 완벽하게 답을 해줬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라고 하면서 아주 정확한 답을 했더라고요. 지구에서 바이러스는 생물보다 먼저 출현했을까? 이게 더 원시적인 거잖아요.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지구상 최초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었거든요. 일단 얘들아 잘 모르면 생명체란 말부터 X. 왜?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니까. 얘는 생명체랑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라고 했으니까 일단 생명체일까요? 라고 하면은 생명체부터 X인 거예요. 이거 틀렸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정답은 X였습니다. 말할 수 없다 했어요. 자, 그러면 생명체라는 말을 떠나서라도 이거는 X예요. 왜냐면 생물보다 지구상이 먼저 출현했을까? 우리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는 단세포 생물이라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융합과학 시간에 기억납니까? 네,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었죠? 그런데 그 단세포 생물보다 바이러스가 과연 먼저 출현했을까? 원시적이니까 먼저 출현했겠죠. 생물보다 더 못한 애들이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틀렸어요. 왜냐? 네, 얘네들은 먼저 나타났다면 빌붙을 숙주가 없잖아요.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하고 증식도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번식을 못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빌붙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른 생명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다른 생명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얘들이 나타나서 증식할 수 있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생물보다 먼저 출현했을까? 아닐까? 아니다. 야,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다. 이유는 뭐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만 가능하죠. 뭐가? 물질대사, 증식 등의 생명 현상이 가능하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됐나요? 내려갈게요. 자, 조금 빠른 사람들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일시정지 하시고 또 쓰세요. 자, 3번 갑시다. 메르스 바이러스 생긴 거 봐봐. 무섭게 생겼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얘들아. 메르스 바이러스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흔한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거고요. 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중 일종 메르스 바이러스도 있었어요. 이건 치사율도 굉장히 높았죠. 얘는 다행인 게 어떻게 보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퍼진 거였어요. 우리나라에 100명도 안 죽었었잖아요.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죽은 축에 속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많이 퍼지지 않았던 이유가 메르스 바이러스는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애예요. 얘는 숙주세포한테 빌붙어가지고 증식을 한 다음에 숙주세포에서 나가면서 은혜도 모르는 놈이지 한마디로. 다 숙주세포를 다 부숴놓고 죽여놓고 나가는 거예요. 근처에 있는 세포들 다 파괴시켜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세포들이 재기능을 못하면서 호흡 곤란이 오고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얘가 약간 바보 같은 거죠. 은혜도 모르는 놈이니까 벌 받은 거지. 증식시켜준 은혜도 모르고 숙주세포를 다 망가뜨려놓고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자기가 옆에 세포에 가서 이제 빌붙으려고 숙주세포한테 침투하려고 하는데 이미 세포가 죽어서 효소를 빌려서 증식하는 활동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퍼지기가 힘들고 자기도 그냥 그대로 묻혀버리는 거지. 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종류마다 치사율이랑 그다음에 전파율 같은 거, 감염률 같은 게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어요. 어쨌든 예를 들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죠. 얘도 메르스 바이러스가요. 일종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쓰는 거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얘들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입니다. 어떻게 만들래요? 했더니 생긴 거 일단 보니까 공 모양으로 생겼네요. 자, 공 모양으로 생기고요. 공 바깥쪽에 뾰족뾰족한, 잠깐 잘 안 보이네? 자, 공 모양으로 생기고 공 바깥쪽에 뾰족뾰족한 돌기들이 나와 있어. 못같이. 못을 박아놓은 것처럼.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거 알아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공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테니스공? 이런 거?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테니스공 아니면 야구공 하던지 탁구공 하던지 어쨌든 공을 반으로 자르고요. 안에다가 그러면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안에다가 핵산 넣어야 돼요. 핵산.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DNA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안에 한 가닥짜리 RNA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DNA 아니고 RNA 바이러스다. 그럼 거기다 쓰시면 되겠네요. 테니스 공을 자르고요. 안에다가 핵산을 집어넣어 줄 건데 얘는 모루로 핵산을 만들 건데요. 모루 한 가닥만 있으면 돼요. 한 가닥으로 만든 핵산. 얘는 왜냐면 RNA 바이러스거든요. 넣은 다음 그 다음에 다시 공을 붙이면 되겠죠. 공을 넣은 다음 반으로 자른 공을 다시 붙여야 되겠네. 그럼 공을 접착제로 붙인다. 그리고 나서 표면에 얘는 꼬리 대신에 표면에 그 모처럼 생긴 애들이 툭툭 박혀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표면에 뭐라고 할까요? 못을 너무 무섭나? 그럼 핀 또는 오핀 같은 거, 오핀은 아니고 그 스팀핀 같은 거 있잖아요. 핀 또는 못을 여러 개 꼽으면 되시겠죠. 끝!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문제에 이런 게 나왔다.
오늘 또 미안해요. 오늘 또 종이 쳤네요. 자, 핀 또는 못을 여러 개 꼽는다 하고 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핀을 꼽냐 못을 꼽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에 이런 설명들이 줄줄줄 나와요. 길게 나온 다음에 여러분한테 뭘 물어보겠어요? 여기 있는 모루는 뭘 뜻하니? 이거는 뭘 뜻하니? 라고 물어보겠죠. 아, 그럼 이 껍데기 테니스 공은 단백질 성분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안에 들어있는 모루는 핵산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되겠나요, 여러분? 뭐 어려운 내용은 크게 없죠,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한 장 뒤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여러분들은 교과서 22쪽 꺼내시면 됩니다. 22쪽. 자,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원래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4학년들까지는 요게 하나의 좀 큰 단원으로 내용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 압축돼가지고 요것만 하시면 돼요. 거의 부록 같은 단원인데 빨리빨리 좀 볼게요. 이거는 별로 뭐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같이 빨리 보겠습니다. 자, 생명과학의 특성 볼게요. 특성. 이 과목은 무슨 특성이 있냐. 자, 물질이나 우주의 생성 등을 연구하는 뭐 물리라든지 지구과학이라든지 이런 타 과학 분야와는 달리 지구에 사는 생물의 특성과 다양한 생명 현상을 연구한 학문이다 라고 줄거주시면 되겠죠. 생물의 특성과 다양한 생명 현상 연구한다. 됐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생물의 특성 연구한다고 해서 이 과목을 그냥 생물이라고 불렀어요. 그 선생님들이 선생님을 생물쌤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많죠. 지금은 과목이 생명과학이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뭐 생명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생물이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물보다는 좀 더 확장된 게 지금의 생명과학 과목이에요. 자, 생명과학 연구 대상은요. 자, 밑에 그림과 같이 개체, 기관, 조직,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거 좀 줄 거 놓을게요. 개체, 기관, 조직, 세포. 하고 그 다음에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까지. 개체, 기관, 조직,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까지. 이렇게 세분화할 수도 있고요. 이걸 더 크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개체가 한 마리란 뜻이거든요. 그 개체 한 마리가 모여있는 개체군, 그 다음에 뭐 군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대요. 이거 선생님 파일럿 수업 때 이 개체군이랑 군집이랑 얘기해 준 거 기억나요, 여러분? 네, 파일럿 수업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기억이 날 거고요. 혹시 파일럿 수업을 못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거 보고 싶으신 분은 선생님이 그 수업방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참고하세요. 수업방 맨 아래에 가면은 하나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때 파일럿 수업 때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쪽 밑에 그림이 있네요. 자, 이거 지금 우리는 개체, 요게 생물이라고 보잖아요. 요게 한 마리예요. 이 말이에요. 사람이든 개든 코끼리든 한 마리예요. 이건데. 자, 얘네들이 그러면은 쪼개면 어떻게 돼 있을까?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된 거래. 예를 들면 위, 눈, 뇌, 뭐 대장, 폐 이런 식으로 기관들이 모인 거예요. 그럼 그 기관은 뭘로 이루어졌냐? 조직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조직은 또 세포가 된 거고 세포는 쪼개면 분자가 된 거죠. 자, 분자가 모여서 세포가 되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된 거니까 여기에 이런 표시만 해줄까요? 분자보다는 세포가 큰 거고요. 세포가 큰 게 조직이고요. 조직이 모여서 커진 게 기관. 그게 되면 개체. 자, 이 개체들이 모이면 이제 뭐가 된다고요? 네, 개체군이 됩니다. 개체가 모이면 개체군이 됩니다. 됐죠? 개체군. 자, 개체군이 된 다음에 이 개체군들이 여러 개 있어. 코끼리 개체군이 여러 개 있고 얼룩말 개체군이 여러 개 있으면 이걸 또 개체군의 집단이라 해서 군집이 된다고 했고요. 그죠? 여기까지 왔죠? 자,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생태계. 생태계라는 건 이 군집에다가 플러스 여기 하늘, 호수, 뭐 그다음에 뭐를 들면은 뭐 수증기, 뭐 비 오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온도 뭐 이런 등등등 주변 환경을 다 합친 거. 생물에다가 무생물 합친 게 생태계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게 지구죠. 극지방 생태계, 사막 생태계, 초원 생태계 뭐 등등등 모여서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가는 거를 싹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생명과학이구나. 아, 그럼 생명과학은 다른 과목보다 조금 통합적이구나. 뭐 이런 얘기예요, 얘들아. 그래서 이거 줄 좀 그을게요, 얘들아. 여기 아까 다시 교과서 22쪽 돌아가셔가지고요. 자, 같은 종의 개체들의 집단인 개체군이라고 하나 하시고요. 같은 지역에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개체군들이 모이면 군집이고요. 자, 군집이 모이면은 이제 환경이랑 만나면 생태계가 가장 큰 단위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생물은요, 미시적인 영역뿐만 아니고요, 거시적인 영역도 같이 갖고 있는 종합적인 학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종합학문, 여기에 줄 하나 그어놓을게요. 종합학문. 왜냐면 얘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탐구해요. 물론 안에서 유전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생리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같은 거를 연구합니다. 그 생명 본질 반슬킨 데다가 이거를 가지고 이걸 토대로 활용을 어디다 한다? 뭐 의료 환경, 여기다 줄 끌게요. 의료 환경, 신약 개발, 생물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한다. 그래서 인류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한마디로 이 과목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들이 써놓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어쨌든 여기저기 영향이 큰 학문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은요, 다른 학문 분야랑 영향을 주고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주고 받았대. 이것만 좀 줄 거놓을까? 영향 주고 받았대요. 서로. 어디에 영향을 줬을까? 여기 그림이 있네요. 이 그림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그냥 한번 보세요. 이거만 보세요. 자, 고생물학도 연결되고요. 생물학, 심리학에 연결되고, 뇌과학, 생물정보학, 수리생물학, 뭐 여기저기에 다 영향을 주고 했대. 그런 얘기를 보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1세기 들어서면서 물리학, 화학, 원리랑 이론 포함하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목표가 뭐냐? 다른 학문 분야를 연계해서 인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핵심적 분야다. 생명과학 잘났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바로 답 적을게요. 핵심 개념 확인하기. 생명과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연구 대상 뭘까요? 네, 이거 사람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람이라는 걸 좀 더 나아가가지고 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물이 연구 대상이지. 생물을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밝혀내는 게 다 생명공학이죠. 생명과학이죠. 1번 답은 생물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생명과학의 정보학이 융합된 학문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좀 이상한가요? 생물정보학이라고 해요. 생물정보학. 이런 학문이 있나 보구나 라고 알고 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되겠죠? 그 다음 밑에 생물학이랑 생명과학은 어떤 차이가 있나? 아까 선생님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생물은 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건데 생명과학은 좀 더 종합적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얘기 그냥 적어주면 돼요. 생명과학 예를 그냥 적어줍시다. 종합적인 학문. 생물의 특성 같은 거 연구해서 얘는 실제로 뭐 의학이나 그 다음에 약학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종합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그 이과 과목 뭐 공부하셔가지고 과학 공부하셔가지고 나중에 진로를 정할 때 생명과학 쪽에 연계된 학문들이 사실 되게 굉장히 많죠. 그치? 의대 갈 학생들, 약대 갈 학생들, 간호대 갈 학생들, 그리고 뭐 되게 많아요. 방사선사, 물리치료사부터 시작해서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치과의사 종류 되게 많죠. 심리학자도 약간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갈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은 이제 생명과학을 선택을 한 학생이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제일 많았어요. 이때까지. 선생님이 겪어본 바로는 제일 많았는데 우리 학교는 약간 적은 것 같아요. 대신에 생명과학을 진짜 좋아하는 학생들만 모였다고 선생님이 믿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들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네,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형성평가 문제 간단히 푸시고요. 그리고 선생님 안내할 게 하나 있는데 오늘 형성평가는 양이 작고요. 여러분들 선생님 안내할 내용이 이제 개념 완성, 부교재 준비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까지 무조건 준비하시고요. 지금 개념 완성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개념 완성 펼쳐서 10쪽, 12쪽, 13쪽, 14쪽 네, 거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문제 푸는 거는 계속 검사할 거거든요, 여러분. 네, 지금 그래서 나중에 한 번에 풀려면 너무 힘드니까 문제를 지금 풀어놓으시고 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풀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형성평가 가시고 개념 완성 문제까지 조금 풀어보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